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오늘은 29기 영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철에 대한 과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종합해보면 된장남이다 이거예요. 영철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것 같아요. 명품, 해외여행, 소비, 그리고 그에 대한 태도. 그런데 이걸 그냥 취향 차이다, 보수적이라 그렇다, 혹은 가치관이 유교적이다 정도로 정리해버리면 영철이라는 인물이 드러낸 진짜 문제는 전부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철은 방송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샤넬백 들고 다니는 여자는 별로다. 명품을 소비하는 여성을 향해 허영, 속물, 조건 따지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아주 단정적으로 씌워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발언이 나는 이런 취향이 안 맞는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의 취향을 하나의 도덕적 결함처럼 규정해버렸다는 점에서 이미 선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숙과의 데이트에서 영철은 조신하다, 단정하다, 꾸밈이 없다는 표현에 반응했거든요. 이 말들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내가 불편해지지 않는 여자라는 의미에 가깝다는 거예요. 즉 영철이 말하는 좋은 여자의 기준은 여성의 인격이나 사고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위협하지 않는 외형과 태도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터지죠. 영철의 과거 소비 패턴이 드러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녔던 과거, 해외를 자주 오가며 한 달 동안 미국 여행을 했던 이력, 게다가 벤츠 차량 논란까지. 벤츠 차량이 본인 게 아니고 회사 사장 걸 빌렸다는 등. 근데 차를 빌렸든 아니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 이미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모이는데 정말 영철이 싫어하는 게 명품일까? 아니면 명품을 소비하는 여자 앞에 섰을 때 드는 자기 감정일까? 영철이란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영철이란 사람을 심리적으로 보면 답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건 소비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불안과 통제 욕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철은 여자가 명품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기준이 높은 여자다. 나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암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불안감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 뭐냐면 기준을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난 이런 여자 싫어. 이 말의 본질은 내 취향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 방어인 거예요. 평가받기 전에 내가 먼저 평가자가 되겠다는 선언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영철 본인은 과거에 명품을 온몸에 걸치고 다녔고 해외를 오가며 벤츠라는 상징 자본을 선택해 왔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나도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다. 나 만만한 사람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즉 영철의 구조는 이거예요. 여자가 상징 자본을 쓰면 허영이나 속물이 되는 거고 내가 상징 자본을 쓰면 전략인 동시에 어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이자 이중잣대의 전형적인 구조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영철이 돈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진짜로 불편해하는 건 통제권이 자기 손을 벗어나는 상황이에요. 여자가 자기 기준, 자기 취향, 자기 소비 성향이 분명해 보이면 그 순간부터 영철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난 소박한 여자가 좋아라는 말은 겉으로는 가치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런 뜻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 설 수 있는 여자가 좋다. 내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관계가 편하다.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기반 통제 욕구예요. 본인의 수준이 들킬까봐, 본인이 평가받을까봐 두려운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계속 힘의 균형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영철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말로는 검소함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상징을 선택하고 도덕을 말하면서 자기 욕망은 슬쩍 정당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담배는 죽어도 못 끊겠다는 게 있었죠.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비판받으면 바로 방어 모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난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냥 취향일 뿐이다. 말이 좀 세게 나갔다. 하지만 그 말들로는 이미 드러난 구조를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여행 발언은 이 모든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면서 정작 본인은 해외를 자유롭게 오갔던 사람. 이건 가치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인지 왜곡에 가까운 것 같아요. 또 심리학적으로 한번 보면 이건 자기 개념 불일치를 외부 대상에 투사하는 방식인 거예요. 내 안의 모순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불편함을 타인에게 도덕 문제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영철의 태도는 솔직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일관된 철학이라기보다는 불안을 가리는 언어에 가까운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은 연애 예능이라는 환경에서 특히 더 잘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비교되고 선택받아야 하는 구조 속에서는 자기 불안이 훨씬 빠르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철은 여자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게 될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쯤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철은 나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타입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명품의 문제가 아니고 여자들의 문제는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불안을 인정하지 못한 채 연애를 힘겨루기로 만들어버리는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상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상대가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기 때문이니까. 영철이 이번 방송에서 보여준 건 검소함도 가치관도 아닙니다. 자기 불안을 감추기 위해 도덕과 취향을 무기로 쓰는 방식이었고 그게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으로 정확히 전달된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영철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현실에서 한 번쯤 만났던 자기는 포장하면서 남의 포장은 비난하는 사람을 너무 정확하게 떠올렸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이 구조를 본 이상 다음 선택이 어떻게 나오든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돌리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